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우리 대한민국과 아주 밀접한 소식들을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을 급속도로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군과 연합 순찰과 통신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 중인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필리핀 해군과 연합 순찰 임무 수행과 통신 훈련을 수행했다고 통합막료 간부가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6,800톤급 다목적 구축함인 아키즈키급 이번함 테루즈키함과 필리핀 해군의 C-90 해상 초계기가 참가했는데요. 이들은 남중국해 해역을 항진하며 해역 순찰과 양자간 통신 운용 절차 등을 숙달하며 팀워크를 다졌다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밝혔습니다. 테루즈키함은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삼는 제2호위대군 예하 제6호위대 소속인데요. 최근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종횡무진 오가며 항행의 자유작전은 물론 우방국과의 연합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C-90 해상초계기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조종교육용으로 운용하던 기체 5대를 필리핀 해군에 무상 양도한 기체로 현재 필리핀은 이 기체에 감시용 카메라 등을 부착해서 해상초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필리핀에 저리 차관 제공 형태로 장거리 방공 레이더 3대를 판매하기로 합의하고 이 방공 레이더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획득한 표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데요. 이 협상이 성사될 경우에 동중국해 전역과 남중국해 동쪽 해역에 대한 일본의 방공 통제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일본 아키즈키급 구축함, 이게 이제 일본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 여러 시리즈의 함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구축함급 덩치는 무라사메급, 그리고 다카나미급,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그보다 더 큰 공고급, 또 아타고급 이런 이지삼들이 있고, 이런 무라사메나 다카나미는 이제 대잠 구축함이죠. 그러면서 이 공고와 아타고 같은 이 이지삼을 보조해서 함대 방공을 하는 그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이 아키즈키급 구축함 4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위대군마다 4개가 있는 호위대군마다 하나씩 배치를 해주는 건데, 이 테루즈키함은 제2호위대군에 배속이 된 그 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 쪽으로 내려가서 필리핀 해상 초계기와 합동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상 초계기는 또 일본이 필리핀에게 공짜로 준 비행기들입니다. 5대를 줬는데 그 사실은 뭐 대잠 작전을 한다든지 이런 능력은 없고 그냥 비행기예요. 비행기에다 카메라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보다가 뭔가 좀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진 찍고 이제 이런 용도로 쓰는 건데, 이 자기네들이 필리핀에 공짜로 준 이 해상 초계기와 이 일본의 정상급 호위함인 이 테루즈키함이 같이 합동 훈련을 했는데 뭘 했냐? 바로 쌍방간 통신 제대로 되냐? 이거 이제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신 제대로 되는지를 왜 훈련하겠습니까? 유사시에 필리핀의 해상초계기 하늘에서 초기를 하다가 중국의 군함들, 또 중국의 해상민병들이 와서 과거처럼 필리핀의 어선들을 뭐 격침시킨다든지, 또는 필리핀의 타투섬 같은 그런 섬을 에워싸서 무력 시위를 한다든지 도발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SOS 치는 거죠. 그럼 인근에 지금 이 작전을 하고 있는 이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가서 도와줄게,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필리핀에다가 방공 레이더 3개를 지금 판매하는데 그것도 일본이 그냥 돈 주고 나중에 돈 갚아, 이자는 거의 없어, 이렇게 해서 지금 주는 겁니다. 그 정보 니들이 우리하고 같이 공유하자, 지금 이제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아니 그러지 말고 왜 그래, 이렇게 또 이제 막아서고 나섰는데, 아무튼 이 필리핀이 일본하고 이렇게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단과 함께 서태평양에 동시 전개되었던 니미츠 항모 전단이 중동으로 빠진다는 소식입니다. 니미츠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지난 주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 인도양에 진입했으며 인도 해군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더 힌두가 현지 시각 20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전에 시작된 이 훈련은 21일 야간까지 이루어졌으며 니미츠 항공모함 타격 전단을 주축으로 인도 해군 전투함 4척이 참가했습니다. 더 힌두는 이번 훈련은 라다크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인도를 도발하며 불법적으로 인도의 영토와 영해를 침범하려는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인도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니미츠 전단은 22일 오전 현재 인도 남서부 해역에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동에 배치되어 있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단을 대신해서 중동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니미츠 항모 전단이 중동으로 빠짐에 따라서 현재 서태평양 지역에서 작전 중인 항공모함은 로널드 레이건 전단 한 척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미군은 항모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괌에 B-1B 폭격기 태스크포스를 전개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니미츠 전단 바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애틀 인근에서 계속 훈련을 한 이후에 지난 6월 초에 이 서태평양으로 왔습니다. 그 시기에 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 뭐 한 500명 이렇게 하선시키고 그리고 다시 재정비를 했던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전단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계속 있었던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 이렇게 세 척이 이 서태평양에 포진을 했었고 그때 이 북한은 뭐 거의 뭐 죽음의 위기를 느끼고 그 김정은 명령으로 스톱 이 군사도발 스톱을 명령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직후에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이제 코로나 치료 그리고 이제 어떤 피로 치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미국으로 사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두 척의 항모 전단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이 한 척인 니미츠 전단도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바로 중동으로 가버렸어요. 가면서 지난 주말이죠. 7월 18일경에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 이제 이 인도양의 벵골만으로 들어갔고 그 벵골만 즉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인도 이렇게 세 나라가 마주보고 있는 바다가 벵골만 아닙니까? 이 벵골만에서 인도 해군의 4척의 구축함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이틀 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는 지금 라다크 일대에서 물론 뭐 여기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전투기가 가서 뭐 직접 폭격해주고 도와주고 이럴 수는 없어요. 다만 미국이 우리를 지지한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혹시 중국이 라다크에서 이렇게 전투하는 것을 가지고 중국이 바다로 들어와서 양동작전을 하면은 미국이 가만두지 않아. 그러니까 양동작전 그건 꿈도 꾸지 마. 라는 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중국과 전쟁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 합동 군사훈련을 해주는 거 이거는 인도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도 정부가 인도 국민들에게 하는 홍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인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고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전단 한 척만 남았어요. 거기도 올해 연초에 뭐 솔레이마니 이후에 제거 이후에 막 그 이란하고 전쟁할 뻔했을 때는 트루먼 전단하고 두 척이 있었는데 트루먼 전단 진작에 돌아갔고 그래서 저 이란 지역에 전쟁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니미츠 전단과 아이젠하워 전단이 교대하고 아이젠하워 전단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니미츠 전단이 작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지역에 우리 서태평양 지역에 한반도 근처에는 항모 한 개밖에 없죠. 이거 보면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군사작전, 즉 전면전에 준하는 대규모 군사작전은 당분간 안 하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제가 국방TV의 데일리 디펜스 그리고 이 군사TV를 통해서 계속 보여드렸던 게 뭐냐, 미국의 특수전 전략, 공중강습부대, 특수전부대 이런 부대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이 항모전단의 이동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한 군사 전략이 전면전은 지금 하지 않는다. 왜냐? 뭐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혹시 만약에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을 해야 된다면 특수전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이 지역에 배치되는 이 군사력 현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제가 그래서 이 썸네일에도 니미츠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저는 사실은 이 미국이 정말 과감한 마음을 먹고 이 북한 한번 때렸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 때리면 뭐 한반도에 전쟁이 나니까 뭐 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큰일 나기도 전에 그냥 저쪽이 큰일 나버리지 우리 큰일 날 일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겁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날 일 없다. 그런데 이제 겁을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꼭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미국의 군사력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고 북한의 핵을 제외한 북한의 군사력이 그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래서 니미츠 전단이 떠남으로 해서 전면전은 이제 재래식 군사력 타격을 통한 대규모 타격을 통한 군사작전은 없겠구나. 그럼 특수전 그거라도 한번 뭐 볼까? 이런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그렇지만 항모는 언제든지 움직여서 미국이 마음먹으면 한 달 후에는 바로 이 지역에 적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항모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특이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 군사력 공백 극복하기 위해서 B-1B 폭격기 4대를 괌에 임시 전개해놨어요. 그래서 항모전단 하나 빠지는 것을 B-1B 4대로 지금 다시 대체를 하는 그런 군사력 배치의 모양새가 미국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